자,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 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았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누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어제 단식 20일째를 이어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서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다면서 단식을 중단할 것을 설득했습니다. 예. 한 30분가량 이 대표를 문병했는데요. 빨리 기운을 차려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다라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한다라며 거듭 단식을 만류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고 음식은 전혀 먹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난 뒤에 또 다른 행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어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 참석해서 문 전 대통령은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난 지금의 남북관계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라면서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진보 정부 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나온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평양 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가 바로 이 남북 군사합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폐기한다는 건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내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내일 하기로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는데요.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예.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이 대표 건강에 대한 염려와는 별개로 체포 동의안은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가결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이 대표께서 6월에 말씀하셨듯이 이 가결을 해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친명계는 체포동의안 반대를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만일 가결을 하게 될 경우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고 이건 올가미 수준이 아니라 벼랑에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앞두고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당이라는 말도 있어요. 정확히 이게 영입입니까? 합당입니까? 네, 합당 형식으로 이제 영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이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이제 외부 인사 영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요. 그중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전격 영입했습니다. 조정훈 의원도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 지도부가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려고 한다. 시대전환이 합류해서 중도 실현 정당의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합류를 공식화했고요. 예. 자신이 들어가서 매기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원내 정당인 시대전환의 유일한 의원이기도 한데요. 예.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에 민주당 영입 인사로 정치권에 입문했고요. 예. 21대 총선에서는 이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하면서 이 조정훈 의원은 이제 여기에 반대하면서 민주당에 좀 거리를 둬왔고요. 예. 이번에 국민의힘의 공식 제안을 받고 합당을 결정한 겁니다. 이 합당으로 하는 이유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탈당하면 비례직 상실이 되기 때문에 합당 형식으로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조정훈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거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면서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서 볼 때 이거 민주당 의원들 또 그리고 지지자들
많이 섭섭해 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이들이 있는데요. 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양하고 많은 분들을 영입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지만 1호 영입이라고 막 내세우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가장 비판했던 위성 비례정당 만들어서 의원직을 시작했고 또 탈당했다가 정치적 신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예. 그리고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 당 지도부가 민주당 출신도 받아안는 그 광활한 너그러움을 당내 이견을 갖는 분들에게도 보여주길 기대한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당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군요. 자, 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 후보자가 8시간가량 진행된 청문회에서 송구하다라는 표현은 11차례 했고요. 예. 죄송하다라는 표현은 2차례, 반성한다라는 표현은 2차례 사용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먼저 처가 측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약 10억 원가량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재산 신고 때 누락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게 법이 바뀌기 전에는 등록 대상이 아니었고 처가 쪽 재산 분배였기 때문에 인식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 후보자의 딸이 증여세를 탈루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부모로서 도와주는 정도의 생활비였기 때문에 그걸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 후보자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청문회에서 많이 듣던 얘기가 죄송하다,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서 또 새롭게 들립니다. 네. 아빠 찬스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했던데 그건 또 무슨 말이죠? 네, 이게 아들의 법률사무소 인턴 특혜 의혹을 두고 한 말인데요. 예. 이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으로 일한 게 이게 아빠 찬스일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보자가 여기에 네라고 답을 한 거죠. 이게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학부생 인턴 문의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공개하거나 하지도 않고 심사위원을 따로 두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공고도 심사도 따로 안 하는데 이 후보자의 아들이 여기 어떻게 들어간 거냐. 결국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아들이 자신과 관련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예. 자, 어제였습니다. 교육부가 이른바 입시 카르텔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입시 카르텔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까? 네,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판 교사들이 드러났습니다. 장상인 교육부 차관이 어제 오후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일부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강의에 나섰다 이런 의혹들에 대한 확인 결과 예. 지난달 1일부터 2주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고요. 자진신고자가 총 3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문제를 판 교사 가운데는요, 수능과 모의평가에 참여한 교사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제들, 시험 끝나면 다 공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볼 때 이거 어떤 문제를 팔아서 문제가 된 건지가 참 궁금합니다. 네, 교육부가 이 자진 신고자 명단 그리고 수능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을 교차 검증을 해봤더니 예. 이들 가운데 24명이 수능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이들도 4명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 여기에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려면 예. 최근 3년간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하는 데 관여한 적이 없어야 하고 또 출제위원 후보자 자격 심사 과정에서 또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문항을 판매한 이력을 숨긴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 4명을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4명의 교사들 중에 이 문제를 판 대가로 최대 5억 원가량을 수수한 교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판 교사들은 그 수능 시험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수능 시험 문제를 내려들어서 갈 수도 없는데 네. 먼저 문제를 팔았다 이 얘기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어젯밤 축구 보신 분들은 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대표팀이 쿠웨이트를 상대로 대승 거뒀죠? 네, 그렇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4살 이하 U24 남자 축구대표팀이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첫 경기인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상대인 쿠웨이트를 무려 9대 0으로 꺾었습니다. 정말 예. 쉽게 볼 수 없는 스코어인데요. 전반 3분에 정우영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19분에 조영욱 선수의 골, 44분, 45분에는 각각 백승호, 정우영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전반전에만 4대 0으로 스코어가 마무리가 됐고요. 후반에는 정우영, 엄원상, 조영욱, 박재용, 안재준 선수가 각각 골을 성공시키며 정말 골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정우영 선수의 경우에는 한 경기당 3골을 집어넣는 해트트릭 기록했고요. 전체 경기의 슈팅 개수만 봐도 21대 2로 쿠웨이트를 압도했습니다. 예. 앞으로의 경기 일정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내일 밤 8시 30분에 태국과의 조별리그 2차전을 또 치르게 되는데요. 예. 생각보다 빡빡한 경기 일정입니다. 2차전은 피파가 원래 선수 보호 차원에서 권고한 경기간 최소 휴식 시간이 있는데 예. 이 48시간입니다. 딱 그 48시간 만에 경기를 치르는 것이라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휴식과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고요. 또 오는 24일 밤 8시 30분에는 바레인과 조별리그 3차전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우리 주요 멤버 중 한 명인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합류하지 않았는데요. 예. 이강인 선수는 태국전이 열리는 날 대표팀에 합류해서 예. 당일에는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바레인전에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각조 1, 2위 12개 팀 그리고 3위 중에 성적이 좋은 4개 팀이 16강에 올라가서 토너먼트로 이제 겨루게 되는데요. 예. 우리 대표팀은 대회 3연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 좀 많이 아팠으니까 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뛰는 모습 보여주면 또 팬들 좋아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